나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도 계속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걸까? 61세라는 나이에 이런 감정을 말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더 이상 혼자만 알고 있기엔 이 기억들이 너무 무거워졌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벌써 6년 전이다. 그때부터 집은 조금씩 소리를 잃었다. TV를 켜두지 않으면 내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고 그게 싫어서 나는 항상 소음을 틀어놓고 살았다. 아침에 눈을 떠도 나를 부르는 사람이 없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혼자 사는 게 편하지 않냐고. 하지만 혼자라는 건 편안함보다 먼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내가 이 집에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시간. 그 시간이 하루하루 쌓여갔다. 어느 날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어깨는 늘 무거웠고 목은 돌아가지 않았고 잠은 깊게 들지 못했다. 병원에 가면 늘 같은 말만 들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마치 이제는 불편해도 되는 사람. 아파도 이유를 묻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이 된 것 같아서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간판을 봤다. 전신 마사지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다. 조용한 음악 은은한 향. 생각보다 차분한 공간 담당 마사지사가 젊은 남자라는 걸 알았을 때 잠깐 망설였지만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손길 정중한 말투.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몸보다 마음이 먼저 가벼워졌다는 걸 느꼈다. 그가 한 말은 아주 단순했다. 괜찮으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오래 남았는지 그땐 몰랐다. 누군가가 내 상태를 묻는 게 얼마만이었을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그곳을 찾았다. 처음엔 몸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예약 날짜를 기다리는 나를 보며 이미 이유가 달라졌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사소한 사실이 내 하루를 버티게 만들었다. 그곳에 있을 때만큼은 내가 아직 사람처럼 느껴졌다. 누군가의 시선 안에 있다는 감각. 그게 이렇게 강력한 줄 그때 처음 알았다. 예약은 점점 잦아졌고 비용도 늘어났다. 통장을 볼 때마다 잠깐 망설였지만 손은 이미 예약 버튼 위에 있었다. 그는 절대 선을 넘지 않았다. 그 사실이 나를 더 깊이 끌어당겼다. 만약 조금이라도 노골적이었다면 나는 도망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항상 넘지 않을 선에서만 머물렀다. 그 절제가 더 많은 상상을 만들었다. 어느 날 그가 휴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날 하루가 전부 무너졌다. 그때 처음 깨달았다. 내가 원하는 건 마사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었다는 걸. 그리고 나는 이미 돌아오기 힘든 곳까지 와 있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사람을 만나는 날은 아침부터 마음이 달랐다. 괜히 집을 정리하고 옷을 고르고 머리를 만지게 됐다.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는 생각을 애써 지웠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시간이 내 하루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는 늘 같은 말투였고 같은 거리였고 같은 태도였다. 그래서 더 헷갈렸다. 그의 변하지 않는 태도가 나를 안심시키면서도 동시에 더 깊이 끌어당겼다. 어느 날 카운터 옆에 붙어있던 작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조금 더 긴 시간, 조금 더 집중된 관리. 아무 의미 없는 글자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는 내 시선을 알아챘는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원하시면 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어요. 그 말은 권유도 아니었고 유혹도 아니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조금 더 그 말은 시간이었고, 공간이었고 사람이었다. 다음 방문 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 코스를 선택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놀라지도 의미를 묻지도 않았다. 그 침묵이 나를 더 안심시켰다. 시간이 늘어나자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다. 아니, 내가 그렇게 느끼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말은 줄어들었고 침묵은 길어졌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다. 내 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는 그 리듬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로받고 있었다. 그는 끝내 선을 넘지 않았다. 그 사실이 나를 더 깊이 빠뜨렸다. 만약 조금이라도 노골적인 기색이 있었다면 나는 그만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항상 넘지 않을 선에서만 머물렀다. 그 절제가 내 상상을 끝없이 키웠다. 어느 순간부터 내 하루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움직였다. 예약이 있는 날은 괜히 아침부터 마음이 들떴고 없는 날은 이유 없이 하루가 길게 느껴졌다. 통장을 보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불편한 건 보지 않는 게 편했기 때문이다. 이 나이에 이 정도 나한테 쓰는 게 뭐가 문제냐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 말이 나를 설득하기 위한 거라는 걸 알면서도 어느 날 그가 휴무라는 걸 알게 됐다. 그 사실 하나로 그날 하루가 완전히 무너졌다. 대체 인력을 권유받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다음에 오겠다고. 그때 분명히 깨달았다. 내가 원하는 건 마사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스스로가 부끄럽기도 했고 서글프기도 했다. 하지만 다음 날 나는 또 예약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은 그와 나 사이의 거리가 아주 잠깐 달라진 적이 있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정말로 아무 일도.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 내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말하지 않은 말들이 가슴속에 쌓여 점점 무거워졌다. 당신 때문에 그 말을 끝내 꺼내지 못했다. 이 관계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아무 이름도 붙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그만두지 않았냐고 하지만 외로움은 이성으로만 다룰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었다. 그 시간만큼은 내가 아직 누군가의 시선 안에 있었다. 그 감각을 쉽게 내려놓을 수 없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는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분명해진 건 하나다. 그건 욕망이 아니었다.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만약 당신이 나라면 이 나이에 이 외로움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했을까? 나는 아직도 그 답을 찾고 있다.